안녕하세요. 희경 어린이 도서관 사랑의 손뜨개 강의를 맡은 제이로시 공방의 이다혜 강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11주 동안 다양한 코바늘 작품, 대바늘 작품 함께 하면서 뜨개질 기초 기법과 다양한 작품들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이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제일 첫 작품으로 적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빨리 떠지는 한길긴뜨기 무늬 이용을 해서 만든 디자인이고요. 보시면 그래도 너무 한길긴뜨기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끝에 가서 살짝 디자인 포인트를 주어봤거든요. 여기 단추, 그리고 마지막 단, 그리고 끈. 보시면은 살짝 포인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처음 시작해서 가방 몸판 뜨는 동안에는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이제 리보니안이라는 실로 도톰한 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띠지가 있는 상태로 기다랗게 생긴 실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감겨있는 실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둘 다 같은 리보니안이라는 실이고요. 브랜드가 달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제 종류의 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사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납작한 파스타 느낌이 나는 그런 면사이고요. 보통 털실이 이렇게 갈래갈래 꼬아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뜨시기에 편하고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실이고요. 그리고 두께도 도톰해가지고 빨리 완성이 되는 그런 두꺼운 실입니다. 요 실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이제 핸드폰 가방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핸드폰 가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보시면은 가로가 15.5고 세로가 10한 9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딱 핸드폰만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간단한 카드 지갑 13 정도 넣고서 간단하게 보조 가방 혹은 가끔 밖에 마트 같은 데 잠깐 가실 때 사용하시기 적합한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그리고 바늘은 여러분 키트에 준비되어 있는 모사용 9호 여기 앞에 숫자 9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바늘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돗바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면 두 개 중에 좀 큰 바늘 하나랑 또 단수링 제가 표시하시게끔 표시링 넣어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이 좀 도톰해요. 두꺼운 실의 용도에 맞는 플라스틱 표시링 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가위는 특별히 수혜용 가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재료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가위는 그냥 댁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이랑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1단부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겨있는 실을 갖고 계신 분은 겉에서부터 매듭이 있거든요. 그 매듭 풀러서 겉에서부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길쭉한 형태의 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띠지를 떼면 실이 겉에 감겨 있을 거예요. 시작 지점 찾으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작품인 만큼 사슬코 잡는 방법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핸드폰 가방 가로 사이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다 이 손땀이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코스를 잡아도 크기가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코스가 16코예요. 그랬을 때 딱 그냥 정말 핸드폰 보조 가방으로 쓰기에 적합한 사이즈였는데요. 저보다 손땀이 더 이제 빡빡하게 뜨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노트처럼, 갤럭시 노트처럼 큰 기종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시작 코스랑 같이 한번 잡아보고서 너무 작게 떠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코 늘려서 뜨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코스 정하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 기초코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하는 코스가 16코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슬 기초코도 16코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제 검지에 이렇게 같이 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빼시고 실 끝을 중지랑 엄지로 딱 고정해 주시고요. 실 지금 안쪽에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요거를 새끼손가락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요게 이제 기본 코바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실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여기 실을 살살살 풀러서 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검지는 항상 이렇게 텐션이 있어야 돼요. 뜨다 보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그래야 항상 이 정도 길이 유지하면서 여기 간격에 한 7cm 정도, 6에서 7cm 정도 간격이 있고 이렇게 텐션이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은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살살살 쓸 때마다 이렇게 실이 달려와가지고 부드럽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꽉 끼지 않게끔 조절하시면서 쓰시고 여기 텐션 그리고 실 끝에 잡고 있는 중지랑 엄지는 실을 항상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 검지에서 엄지 사이 여기 실을 갖고 사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바늘, 코바늘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이렇게 갈고리 같이 있는 부분이 후크라고 하는데요. 이 후크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용도에 따라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리가 여기에 이제 실이 끼워지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실을 여기 바늘에 걸 때는 고리가 실을 바라보고요. 또 뺄 때는 반대로 실이 바늘에서 걸리지 않고 싹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주시고 이렇게 여기 후크 부분을 원리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스냅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뜨는 방법을 보시면서 이 후크 모양까지 보면서 같이 따라해 주셔야 실이 걸리지 않고 잘 빠지니까 같이 봐주세요. 이제 잡는 방법은 얼추 설명을 드렸고요. 코바늘은 이렇게 그냥 나이프 잡듯이 잡으셔도 되고 연필 잡듯이 잡으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방법 하시면 되시고요. 둘 다 맞는 방법이니까 해보시고 저는 일단 연필 잡는 듯이 이렇게 잡는 편인데요. 편하신 방법 이렇게 잡으시던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제가 이 고리 부분이, 갈고리 후크 부분이 실을 걸 때는 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리죠.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살짝 실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엄지에 갖다 댑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에 실가닥이 뒤에 있는 실 딱 왔죠? 이때 갖다 대면서 순간 뒤에 실 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별건 아니고요. 지금 고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고리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위로 고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 왼편으로 바늘 넣고 후크 방향 잘 보세요. 바늘 넣고 실을 반바퀴 감아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후크에 실 걸린 거 보이시죠? 이대로 요거를 걸어서 방금 만든 고리 밖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조여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생겨졌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매듭이라고 하나 당겨서 만들어 줄 거예요. 조여서 첫 번째 사슬은 매듭 역할을 하는 걸로 용도를 이제 정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슬 한번 떠볼게요. 이제 지금 뜨는 두 번째 사슬이 실제로는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후크 방향 잘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실 왼쪽으로 들어가서 감고 고리 밖으로 통과. 여기 체인 모양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코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링 하나 걸어둘게요. 표시링이 오히려 걸고 빼고 귀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거는 거고, 요게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 거셔도 돼요. 첫 번째 사슬에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사슬이 너무 작아요. 이 사슬 크기를 실을 이렇게 올리면은 코 크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바늘에 딱 맞게 타이트하면 그 다음 첫 번째 단을 뜰 때 바늘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한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항상 실을 이렇게 좀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공간 보시면은 바늘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코 뜨시는 거예요. 자, 실 감고 돌리고 빼고 첫 코 뜰 때보다 훨씬 잘 빠지는 거 보이셨죠? 이 정도 공간. 너무 또 넓다 싶으면은 반대로 이제 이쪽 실을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코, 두 코 만들었어요. 이번엔 또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사슬코가 만들어지게끔 손땀 조절하면서 총 16코 뜰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코 떴거든요. 다시 이렇게 감아서 쏙 빼고 사슬코가 바늘이 충분히 쏙쏙 넣어지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조절하시면서 총 16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코만 더 뜨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슬 16코를 떴고요. 코수가 맞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 걸어놓은 데를 첫 코로 보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여기 고리 바로 직전에 여기 체인 코까지 사슬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기초 코예요. 옆에 핸드폰 가방 여기 폭을 정해주는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1단을 뜨면서 코를 양쪽에서 한 코씩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서 코스를 보시고서 조금 더 떠야겠다. 혹은 덜 떠야겠다. 덜 뜨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이제 작게 떠져서 더 뜨셔야 되는 손땀인 경우에 코수를 한두 코 더 뜨실 수가 있는데요. 한 코는 안 되고요. 짝수코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16코를 떴잖아요. 그러면은 더 뜨고 싶은 경우에는 18코, 20코 이런 식으로 2코씩 늘어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주어진 실로 2개를 만드는 게 완성 사이즈예요. 완성 목표예요. 그래서 너무 코스를 많이 잡으면 그 다음 거 뜰 때 실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작은 경우에만 코를 2코 내지 4코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1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지막 16번째 사슬코였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둥코라는 거를 뜰 거예요. 기둥코는 이제 저희가 뜨는 한길긴뜨기 무늬의 높이 개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방이 요게 한길긴뜨기 무늬예요. 한길긴뜨기가 이만큼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높이를 처음부터 뜨면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이 높이만큼 기둥코라는 거를 떠주는 거예요. 그 기둥코를 같이 한번 떠볼 건데요. 한길긴뜨기 무늬의 기둥코는 사슬 3코, 사슬 3코예요. 저희가 사슬 3코를 기둥코 뜰 건데요. 여기 기초코를 뜰 때랑 다르게 기둥코를 뜰 때는 조금 사슬코를 타이트하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3코 똑같이 사슬을 뜨시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뜨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얘를 이렇게 세어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한길긴뜨기 한 코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씩 이제 무늬가 생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둥코고요. 끝에서부터 하나, 둘, 3코까지가 기둥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사슬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기초코 뜰 때 16번째 코가 되는 여기가 실제로 첫 코가 됩니다.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코에 앞에서 위에 아래에 두 가닥 사슬이 있고요. 속으로 보시면 속으로 들어간 뒷코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가로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인데요. 위에 사슬이랑 여기를 같이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설명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뜨면은 바늘이 들어가는 지점 잘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쑥 넣어 볼 거예요. 일단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아야 돼요. 감고서 이렇게 뜨려고 하면 얘가 막 헛돌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오른손 중지로 딱 잡고서 그 다음에 넣으려고 하는 코 위치로 바늘 머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려고 하는 위치는 이제 이 자리인데요. 끝에서 4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둥코 빼고 첫 코 지점이죠. 자, 여기 윗가닥이랑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를 쏙 넣으면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고요. 바늘 위에서 보면은 사슬 윗코랑 속의 코가 같이 해서 두 겹이 보이고요. 바늘 밑으로 보이면 아래 한 코가 남아있어서 한 가닥만 있어요. 자, 요렇게 쏙 넣어서 실을 이렇게 걸어서 걸고 원래 넣었던 코로 다시 이렇게 빼옵니다. 밑에 한 가닥 남은 거 보이시죠? 바늘에 안 걸었던 아래 한 가닥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새로 건 실이 이렇게 걸려 빠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걸려있던 코, 중간에 한번 감고 들어간 실, 방금 빼온 실, 3가닥의 실이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을 감고 이렇게 빼셔야 돼요. 감고서 바로 빼려고 하면 걸려요. 확 틀어서 여기 실이 걸리지 않도록, 바늘이 실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틀어주신 후에 이 3가닥 중에서 2가닥을 통과하고 여기로 빼시는 거예요. 여기 해볼게요. 하면서 2가닥 통과하고 됐죠? 그러면 다시 또 2가닥이 남아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실 감아서 확 틀고 꼭 확 틀어주셔야 돼요. 방금 뺄 때 뭔가 잘 안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 하시면 요게 완전히 확 안 틀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확
제껴서 나머지 두 가닥도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요게 한길긴뜨기 무늬이고요. 고리 바로 밑으로 있는 여기 코, 요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고리 바로 밑에 만들어진 코, 여기에 표시링 하나 걸어 둘 거고요. 여기가 첫 코라는 의미로 표시링 하나 걸었어요. 여기 앞에 사슬 하나, 둘, 셋 코는 기둥코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끝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코는 이제 방금 넣었던 여기 아래의 코를 보면 더 잘 보여요. 아래에 한 가닥 위로 한길긴뜨기 문이 생겼죠. 이제 그 다음 코를 찾아보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위에 사슬코, 속으로 들어간 코 사이에 여기다 바늘 넣는 거예요. 해볼게요. 실 감고 중지로 딱 잡고 위에 사슬, 속으로 들어간 사슬코, 그거랑 아래 한 코, 한 가닥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걸고 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다시 감아서 두 가닥 먼저 빼고 또 다시 감아서 두 가닥. 이렇게 한길긴뜨기 무늬 뜨고 나면은 또 바로 밑에 두 번째 코가 만들어졌죠? 이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한 코, 두 코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코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바늘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위에 한 가닥만 걸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걸어뜨기 때문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생기거든요. 위에 가닥, 속으로 들어가는 거 같이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실 감고 여기 세 번째 코 실 걸어서 빼고 이때도 실을 조금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셔야 한길긴뜨기 무늬가 길쭉길쭉 예쁘게 나와요. 여기를 간혹 이렇게 너무 짧게 잡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기가 나란히 쭈루룩 짧으면 무늬가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그러면 단을 더 뜨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빼온 후에는 충분히 들어서 도, 레, 미 순서대로 길어지도록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두 가닥 빼고 또 조금 빼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 손으로 땀을 조절하시면서 뜨셔야 한길긴뜨기 무늬가 정확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코 해볼게요. 바늘 넣고 그래서 쏙 빼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자, 빨리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코 한 코 정확하게 예쁘게 뜨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사슬 기초코에 첫 단을 뜨는 과정이 제일 길고 복잡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잘 뜨셔서 밑단은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그 다음 올라가는 2단, 3단이 쭉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1단을 떠볼 거고요.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여기 초록색 링이 걸려있는 16번째 코까지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남았어요. 여기 표시링 빼서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16번째 마지막 코 떠줄게요. 총 16코가 맞는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 첫 코 표시해 둔 데서부터 여기 위에 만들어진 코를 세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코가 맞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저희가 입체로 해서 타원형 바닥을 만든 다음에 쭉 올라갈 거예요. 여기 양쪽 끝에 코늘림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보세요. 지금 마지막에 16번째 코를 떴던 요 코가 있어요. 아래 여기 한 가닥 남은 부분을 당겨보면은 여기 방금 마지막 무늬가 들어갔던 여기 코가 보이거든요. 이 속에 두 코를 더 뜰 거예요. 두 코를 더 뜰 건데요. 뜰 때 여기 끝에 실 남은 거 같이 숨겨주면서 뜰 거거든요. 자, 이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더 뜹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코를 총 3코 떠주시는 거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으시는 거예요. 이때 실을 이제 요거를 걸어서 빼오기 전에 이렇게 끝에 실을 바늘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빠지지 않게 잘 잡고서 이 실을 걸어서 방금 걸어둔 실 끝이랑 같이 걸어서 빼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서 뺐고요.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자, 또 밑 한번 당겨볼까요? 지금 이 구멍 안에, 이 코어 안에 문이 2개 생긴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그죠? 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구멍이 코가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늘이 좀 이렇게 힘껏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옷이 마찬가지로 같이 껴서 마지막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었고요. 마지막 사슬코에 하나, 둘, 셋 코 들어간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코. 이게 끝에 코고요. 마지막 코 바로 직전에 코가 이제 이 코잖아요. 이 코랑 마주보는 끝에 실 한 가닥 남은 거. 여기를 바늘을 넣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면을 뜨게 되시는 거예요. 타원 바닥의 반대면 뜨시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마지막 사슬코에 3개 넣은 그 자리 말고 이제 그 앞에 자리 여기 한 가닥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 실은 당분간은 같이 걸고 뜰 거예요. 한 3코 정도 더 뜨고 나서 잘라낼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숨겨주시면 다음에 일부러 실 돗바늘도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 그 자리. 앞에 이 사슬 기초코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되는 무늬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기뜨기 여기에 넣어서 쏙 들어가고 그 위로 실을 얹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해서 한길 긴뜨기. 이 사슬 기초코 끝에 2번째 코의 위아래로 대칭이 되게끔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자리 여기에 이렇게 한 가닥 남아있는 여기 코에 바늘 넣고 위에 실 올려서 한길긴뜨기. 됐죠?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자, 이 정도 숨기셨으면 됐어요. 요거 이제 더 이상 안 숨겨도 되고요. 실이 달랑거려서 번거로울 것 같으면 조금 짧게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짧게 잘랐고요. 이제 나머지 코도 이어서 한 코 하나씩 쭉 뜨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한 가닥 남았던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코. 끝에서 2번째 코까지
쭉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마주보는 코에 정확히 들어갔으면 구멍 하나 없이 모두 이렇게 꽉 채워진 무늬로 떠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코자리 남겨놨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쪽 끝에 세 코 떴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세 코를 떠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 코에 끝에 가서 여러 코를 넣었기 때문에 코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타원형이 지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끝에도 마찬가지로 코늘림을 해줄 거고요.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아요. 여기 사슬 세고 처음 했던 건 코로 치지 않고 처음에 한 한길인뜨기 코, 여기 링이 걸려있는 한 코, 이게 지금 한 코가 걸려있는 거를 보시고 나서 여기다가 마무리 두 코 더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편도 세 코였으니까 이쪽도 세 코가 되도록 마지막에 첫 코자리 아래 사슬코에 두 코를 더해줍니다. 자, 이쪽 끝에도 세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표시링 있던 거 빼볼게요. 빼면서 첫 코 위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가 첫 코 자리예요. 첫 번째 한길인뜨기 위에 있는 코. 여기 앞에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는 기둥코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사슬 기둥코 말고 첫 번째 한길인뜨기 코에 바늘을 쏙 집어넣어서 실을 걸어서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 모두 통과하는 거예요. 감아서 요렇게 싹 통과시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가 딱 붙으면서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반대편처럼 타원형 마무리가 딱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를 한번 세볼게요. 다 해서 34코 되고요. 이제 이 34코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쭉 한길인뜨기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작품을 보면요. 이제 바닥에서만 코늘림을 양쪽 끝에서 한 번씩 한 거고요. 그 같은 34코 코스 유지하면서 여기가 1단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 뜰 거예요. 지금 한 단 떴으니까 9단 한길인뜨기를 쭉 뜨시면 되고요. 항상 시작은 사슬 3코, 기둥코 뜨시면 되고요. 사슬코, 기둥코는 조금 타이트하게 일부러 뜨는 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편하게 두 코만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코. 요거는 기둥코가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걸어서 그냥 뺀 그 동작이 빼뜨기라는 그런 동작인데요. 빼뜨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빼뜨기 코가 생겨요.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모양이 생겨 있고요. 이 코가 걸려있는 여기 첫 번째 코 자리가 항상 첫 코여야 돼요. 빼뜨기를 하고 나서 이런 데나 이런 데에 다른 코에 바늘을 넣으시면 안 되고 기둥코를 뜨신 후에는 바로 다시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한길인뜨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바늘은 이렇게 코가 있으면 두 코
두 가닥 모두 바늘을 쏙 넣어주셔야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한 가닥만 넣는 거는 따로 이랑뜨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을 다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한 코를 뜹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사슬 3코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1코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표시 걸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코로 치고서 총 34코 뜨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코도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코가 보이면 앞뒤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죠.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코는 여기 위에 코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만들어진 무늬를 세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코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우선 16코만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16코 뜨면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한 코 하나씩 쭉 떠주세요. 지금 16번째 코까지 떴고요. 이제 여기 끝에 머리쯤에 오면은 이렇게 타원으로 굴려서 떠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자리에 2코, 3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코늘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코에 들어갔으니까 17번째 코 여기 확실하게 보이는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17번째 코 뜨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 넣는 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코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을 이렇게 들여서 올려보면은 이 코에는 이미 여기 무늬가 이렇게 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를 보면 헷갈리니까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구멍, 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코가 이제 여기예요. 코너 부분에 한 코에 하나씩. 주의해서 코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18번째 코 떴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째 코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 한 코 하나씩 잘 들어가야 이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입체 편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바닥이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코늘림이 없어야 이 부분이 이제 세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코도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이쪽 코너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조심해서 떠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34번째 코까지 뜨고 나면은 여기 헷갈리게 보이는 이거 앞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빼뜨기 하면서 생긴 선이에요. 여기에 코인 줄 알고 이렇게 넣어서 뜨시게 되면은 뭔가 빡빡하면서 이 앞에 정상적인 코를 뜰 때랑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실수로 넣어서 뜨시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34코에서 35코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한 코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이 시작점으로부터 34코를 다 뜨셨으면 여기는 코가 아니구나 하고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첫 코에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는 항상 첫 코에 여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느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입체 모양이 생겼죠. 핸드폰 넣어보면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제 거는 좀 기계가 작은 사이즈고요. 노트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래도 쏙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2단을 떠보았고요. 지금 이제 1단에서 2단 넘어가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를 동일하게 한 단에 한 번씩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총 10단까지 뜨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단을 떴고요.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단까지는 앞에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쭉 이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3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둥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 이 코를 보셔도 되고 앞에 무늬를 보셔도 돼요. 사슬 한길긴뜨기 비슷해 보여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둥코에는 밑에 빼뜨기 선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여기 코에 이제 3단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리 바로 밑에 만들어진 첫 코에 링을 표시해 주세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은 역시 빼뜨기 선 뜨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한 단 한 단 끝날 때마다 코수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1단, 2단, 3단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총 10단 뜰 거예요. 자, 차분하게 한 단씩 떠서 10단까지 뜨고요.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10단까지 지금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떴고요. 마지막에 여기 빼뜨기까지 한 상태예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 맞죠? 자, 이제 10단까지 10단까지 뜨고 나서 그냥 마무리하면 좀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끝에 2단은 좀 무늬를 바꿔서 떠봤어요. 이렇게 포인트 무늬를 좀 접어왔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거의 새로 뜬 거랑 길이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너무 짧은 듯 하시면 핸드폰 대보시고서 더 조금 단을 한두 단 뜨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단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뜨시면 되고 지금 10단까지 길이 한번 재볼게요. 지금 한 16.5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2단을 한번 떠볼 건데요. 마지막 2단을 뜬 패턴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카드 지갑 무늬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카드 지갑인데요. 요런 무늬예요. 이게 좀 짧은뜨기라는 기법을 변형을 한 패턴인데요. 요거를 2단 이렇게 한번 떠볼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다음 단에 뜨시기가 편하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2코가 한 세트가 되는 무늬거든요. 일단은
짧은뜨기라는 무늬는 사슬 기둥코가 한 코만 들어가요. 이렇게 사슬 한 코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슬 기둥코를 뜨고 나서요. 첫 코를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실을 감는 거 없이 바로 바늘을 꽂아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한길긴뜨기 저희가 지금 뜬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중간에 실을 감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작품으로 한길긴뜨기를 한 이유가 한길긴뜨기는 이게 한 단이 이렇게 길쭉길쭉해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근데 짧은뜨기 같은 경우는 이 한길긴뜨기 한 단을 뜨는 길이가 세 단을 뜨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0단 떴으면 짧은뜨기로 뜨게 되면 총 30단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1단에서 배운 거고요. 이제 짧은뜨기도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더 간단한 짧은뜨기지만 변형뜨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짧은뜨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감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바늘을 코에 넣어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빼고서 그러면 중간에 감은 실이 없으니까 딱 2코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고리 밑에 첫 코 만들어진 거 보이고요. 무늬가 다르죠. 한길긴뜨기 무늬랑 짧은뜨기 무늬랑 길이도 다르고 무늬 모양도 달라요. 이게 원래 기본 짧은뜨기인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무늬는 짧은뜨기 무늬를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걸어 빼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코에 걸어서 또 이렇게 빼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가닥이 코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한 번에 싹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고리 바로 밑에 첫 코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첫 코에 바늘 링 꽂아서 첫 코에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두 코가 한 코가 되는 모아뜨기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갈 때 사슬을 2코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한 번, 2번. 사슬 하나, 2코 해주었고요. 이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무늬를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에 해볼게요. 바늘을 코에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고 다음 네 번째 코에도 넣어서 빼고 세 가닥 확인해서 한 번에 이렇게 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코도 해볼게요. 그 다음 코 한번 걸고 또 바로 다음 코에 한번 또 걸고 한 번에 싹 빼서 사슬 하나 둘 이렇게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하면은 그냥 짧은뜨기를 한 것보다 좀 입체적인 무늬가 되거든요.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사슬코로 구멍이 만들어져서 약간 이제 좀 포인트가 더 되어지는 그런 무늬입니다. 이어서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아뜨기 한 번에 사슬 2코 반복하셔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까지 마지막 2코까지 한번 떠볼게요. 마지막 2코 모아뜨기를 하고 나서 사슬 2코까지 해주셔야 무늬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표시링 빼서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한 단을 더 뜰 건데요. 그 다음 한 단 뜨면서 여기 이제 단추 걸 수 있는 고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고리를 만들면서 마지막 단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슬 기둥코 하나 뜨시고요. 이 기둥코를 기준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 양옆에 사슬 두 코로 만들어진 여기 빈자리 보이시죠? 손가락 보이는 빈자리. 여기에 바늘을 각각 넣어서 첫 코를 만들 건데요. 첫 코 이제 넣으실 때 첫 번째 바늘은 이렇게 뒤로 꺾어서 이 첫 번째 전단의 첫 번째 코 앞에 만들어진 사슬코 밑에 이렇게 넣어서 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넣어서 빼고.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또 다시 또 세 가닥의 실이 반대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 위에 똑같은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코 표시를 좀 해둘게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정리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첫 코 표시를 해두었고요. 무늬는 똑같이 또 쭉 뜨시면 돼요. 사슬 두 코 뜨고 이번에는 이제 이 무늬를 두 번째 무늬를 기준으로 양옆에 사슬코 밑에 그러니까 첫 번째 무늬가 들어갔던 그 지점을 한 번 더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넣고 그 다음 무늬 통과해서 그 다음 사슬 밑에 한 번 넣고 이렇게 감아서 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도 여기 넣고 짧은뜨기 모아뜨기 하고서 사슬 하나 둘 지금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졌어요. 이어서 쭉쭉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째 모아뜨기를 하고 나서는요. 네, 14번째 문이 들어가기 전에 사슬코를 20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앞에서는 2코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긴 고리가 되어야 되니까 한 20코 정도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20코 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빼보시고서 너무 길면 코를 조금 줄이셔도 돼요. 저는 일단 20코가 맞으니까 제 손땀엔 20코가 맞거든요. 20코 한번 해볼게요. 사슬 20코 했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고서 이 정도 길이면 딱 괜찮거든요. 한길긴뜨기 지금 9단에서 10단에게 걸쳐져 있어요. 길이가 9단까지 있는 내려오는 지금 길이거든요. 자, 좀 더 길이 확인하고서 그 다음 바로 모아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슬코가 뒤집어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한 상태에서요. 이제 14번째 무늬, 여기 무늬는 한 칸을 건너뛰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모아뜨기를 하실 차례인데요. 여기 하나는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자리 이어서 뜨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면 무늬가 이어서 떠지죠. 이렇게 한 무늬를 건너뛴 모양이 되고요. 지금 하나 떴고요. 무늬가 2개 남았어요. 마저 뜰게요. 모아뜨기 하시고 사슬 2개. 모아뜨기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둘. 고요. 첫 코에 표시링 빼고서 첫 코에 빼뜨기
그래서 가방 몸판이 지금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실을 잠깐 빼서 이게 지금 뒷면이에요. 앞면 한번 볼게요. 앞면 이렇게 딱 놨을 때 고리를 앞으로 당겼을 때 고리가 가운데 오는지 한번 위치 보시고요. 이게 좀 짧으면 더 뜨셔도 되거든요. 전 아까 20코 떴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면 이렇게 짧게 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단추를 달 때 최소한 여기 밑으로 다는 게 예뻐요. 살짝 이 무늬가 보여지는 게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끈 부분부터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끈을 바로 떠볼게요. 먼저 사슬을 한 코 떠주세요. 사슬 한 코 뜨고요. 여기 모아뜨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돼 있어서 여기 살짝 자리 보이시죠? 여기에 긴뜨기라는 걸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랑 밑에서 했던 한길긴뜨기랑 무늬가 거의 비슷해요. 한번 해볼게요. 감아서 여기 코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쑥 빼는데요. 이 빼는 거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길이 차이 나도록 쑥 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는 두 가닥씩 2번 빼잖아요. 긴뜨기는 한 번에 3가닥을 모두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또 사슬을 하나 하고서 실을 좀 올려주세요. 긴뜨기 무늬만큼 쭉 올린 상태에서 감아서 사슬코 만들어진 여기 사이 틈에 바늘을 넣고 감아서 이렇게 쑥 올려서 또 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쭉 올려서 긴뜨기 해볼게요. 그냥 한 줄 뜨는데 입체적인 무늬 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그런 이제 끈 종류 뜨실 때 좋은 무늬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또 하나 해서 일단은 쭉 한번 키에 맞춰서 떠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길어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오는 길이를 직접 몸에 대보시고서 길이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쭉 떠볼게요. 지금 길이는 한 92cm 정도 떴고요. 제 손땀으로는 무늬 개수가요. 56무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무늬 보시면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 끈이 꼬이지 않게끔 잘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자리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정렬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번에는 이제 가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야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넣고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연결이 됐죠. 이제 빼뜨기를 하시고 나서 빼뜨기 위치는 딱 그냥 옆에 코너에 해당하는 위치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일단은 사슬은 매듭이 되는 사슬이고요. 사슬에서 이렇게 실을 쭉 빼서 실을 잘라주세요. 자, 실을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돗바늘 준비해서 실을 이제 연결해 주시고요.
실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빼뜨기만 하고 나면 여기가 굉장히 얇게 마무리가 되면서 단단하지 못한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긴뜨기 저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길게 떴잖아요. 마지막 긴뜨기를 한 여기 코가 보일 거예요. 그 코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 주었어요. 실을 빼시고 나서 빼뜨기를 했던 그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또 한 번 실 정리를 좀 단단하게 해주려고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고요. 보셔서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가 헐겁지 않게끔 단단해질 때까지 같은 자리를 돗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된 것 같으면 가방 안쪽에 이제 실들을 넣어서 숨길 건데요. 실이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한 코 한 코 바로 옆자리를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밑에 긴뜨기를 한 10단 그 길이까지는 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1단, 12단은 중간에 사슬 두 코씩 있는 빈무늬가 있는 무늬여가지고 실 숨긴 라인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만 쭉 한 10단 정도까지는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을 안에 숨겨주었고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되었고요. 끈은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면 처음엔 조금 짧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용하다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무게가 들어간 제품을 넣으면 또 처지기 때문에 제가 키가 160인데 그 기준으로 지금 아까 92cm 그 정도 지금 떴어요. 자, 이제 단추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추 만드는 동안 저희가 이제 원형코라는 거를 처음 떠볼 거예요. 처음에 사슬 기초코 만들었을 때 쭉 16코 사슬을 쭉 떴잖아요. 이번에는 원형코라는 방법, 코 잡는 방법이 평면으로 코 잡는 방법, 동그랗게 코 잡는 원형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원형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가락에, 검지손에 손가락에 실을 앞으로 뒤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래서 중지로 잘 잡아주시고 바늘을 여기 검지에 감아놓은 실에 넣어서 여기 길게 빠진 실을 걸어서 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리에 지금 실이 걸려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떴고요. 이때 이제 검지를 쭉 빼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고리 안에 사슬이 하나 여기 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이 고리 자체가 원형코이고요. 이 속에 짧은뜨기를 총 6코 뜰 거예요. 여기 코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와서 짧은뜨기. 저희가 가방 뜰 때 짧은뜨기 변형 무늬를 했잖아요. 근데 요게 짧은뜨기라고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나서 나중에 첫 코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표시링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링 걸어두었고요. 원형코 잡는 방법의 특징은 이 한 구멍에 같은 방법의 코를 여러 개 뜨시는 거예요. 저희 총 6개 뜰 거거든요. 지금 한 코 떴으니까 5코 마저 뜰게요.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4번째 코고 5, 6, 자, 6코 모두 뜨고 나서는 실을 쭉 올려서 여기 처음에 코 만들 때 남은 끝에 꼬투리 실 있죠? 요거를 쭉 잡아 당겨 볼게요. 힘껏 조이셔도 됩니다. 힘껏 조였고요. 여기 표시딩 되어 있던 여기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첫 코 이렇게 앞에 사슬, 뒤 사슬 모두 꽂아주셔야 돼요. 실 갖고 나오고 싹 빼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6코만 가지고 한 단 더 떠볼 건데요. 코를 늘리지 않고 한 단을 그대로 뜨게 되면 이제 옆면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둥그런 그런 단추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기둥코 하나 뜨고 빼뜨기 했던 요 자리가 첫 코잖아요. 여기 다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 뜨기. 2단의 첫 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늘 넣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마저 5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코, 3번째 코, 4번째, 5번째, 6번째 코까지.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기억나실까요? 여기 빼뜨기는 하지 않기. 빼뜨기 하고 나면은 6코에서 7코로 코가 늘어나니까 조금 첫 코랑 멀어진 감이 있어도 6번째 코까지 뜨고 나서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표시링 빼서 여기 첫 코 위치 확인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하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으로 첫 코 사이에 있는 코처럼 생긴 이 2코 있죠? 빼뜨기 했던 선이고 이거는 사실 기둥코 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2코를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게 맞아요. 빼뜨기 하시고 그래서 사슬 매듭을 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실을 좀 꽤 길게 빼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연결할 때 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실이 너무 짧으면 연결하실 때 조금 돗바늘 넣고 빼고가 힘드시기 때문에 넉넉히 20cm 정도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게 앞면이에요. 그리고 뭔가 울퉁불퉁한 거. 이게 지금 뒷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 쪽으로 편물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보시면은 이런 예쁜 구슬 모양의 단추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가방에 달아볼 건데요. 달기 전에 실 정리를 해서 단추를 살짝 더 동그랗게 오므려 볼 거거든요. 돗바늘에 실 넣고서 지금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여기 코가 보이시죠? 이 코에 앞에 한 가닥씩만 바늘을 걸어서 6코를 모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 했고 이게 2번째. 이렇게 2코가 있으면 앞에 한 가닥만 이렇게 3번째, 넷, 5, 6. 모두 통과하셨으면 이 실을 쭉 잡아 당겨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끝에가 다시 동그랗게 오므라들면서 완전 동그란 그런 입체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되셨죠? 이제 이렇게 예쁘게 만든 단추를
가방 고리, 뒷면에 고리가 있고 이제 앞면에 꽂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가운데 위치 잘 확인하셔가지고 가방 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치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 정도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단추단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면 모양이 더 예쁜 앞면 잘 확인하셔가지고 가방 편물에 한번 넣고 단추에 한번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정말 단추 달듯이 여러 번 바늘을 왔다 갔다 가방에 한 번, 단추에 한 번. 단추를 보기 좋게 달아주도록 해볼게요. 달고 나서 위치가 딱 가운데가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딱 맞아 떨어져야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도록 해주세요. 잘 달린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에 실 정리할 때는요. 이제 저희가 이 두꺼운 실로 계속 꿰맸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데가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남은 실로 밑에 단추 동그란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한 2바퀴 정도 감싸서 연결한 실선이 보이지 않도록 좀 숨겨주시고요. 가방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쏙 넣어서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이 실 끝에를 빼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싹 넣어주시고요. 짠!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추도 잘 만들어서 달아주었고요. 한번 고리를 끼워볼까요? 이렇게 고리가 끼워지죠? 이렇게 귀여운 핸드폰 크로스 가방을 만들었습니다.